자, 이번 시간 우리 1-5 우리 DNA에 점점점 이렇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따라오고 있습니까? 좀 힘들죠. 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DNA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를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유전자 재조합 DNA 리컴비넌트 테크놀로지라는 아주 이제 한 서너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현대 생활과 밀접한 어떤 산업과도 밀접하고요. 우리 이렇게 DNA가 이렇게 실생활에 응용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전자 재조합입니다. 재조합, 말에서 보듯이 새롭게 조합하는 것입니다. 재조합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자 조합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왜냐하면 어떤 생명이라도 DNA는 똑같으니까 이것들을 막 섞어놔도 이 관계가 없습니다. 가령 박테리아가 있고요. 단세포, 아주 작은 생명체죠. 박테리아에다가 가령 사람의 인간 인슐린, 이 당뇨병 환자한테 중요한 요소죠. 혈당을 낮추는 그런 호르몬인데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인슐린 유전자. 이제 유전자라는 말 쓰기가 아주 편한데요. 인슐린을 코딩하는, 암호화하는 그 특정한 지역을 이 DNA니까 이거를 뚝 가져다가 박테리아한테다가 안에 박테리아 DNA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이제 박테리아가 인간 인슐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산업이죠. 아주 중요하고 인슐린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와 같이 박테리아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박테리아 DNA에다가 사람 인슐린 유전자를 이렇게 합쳐놓는 이 재조합 아니겠습니까? 원래 박테리아에서는 인슐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제 박테리아 DNA랑 사람의 DNA랑, 그러니까 이 재조합의 범위는 엄청나겠죠. 식물의 DNA를 사람으로, 벌레의 DNA를 어디로, 전부 다 이 가능한 재조합, 원래 고유에 있었던 조합이 아니라 새로운 조합을, 모든 것을 우리가 재조합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우리가 리컴비넌트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유전자를 어디선가 잘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잘라와야 되고, 이거를 붙여야 되고,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 이런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곧바로 우리 리컴비넌트 DNA 테크놀로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제한 효소, 참 앞으로 많이 나올 얘기입니다. restriction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리플리케이션, DNA 복제 얘기할 때 나왔는데 우리 접합효소, 이것은 DNA 라이게이스, 리가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라이게이스 DNA. 자, 이 두 가지가 제한 요소가 자르고, 가위처럼 자르고 접합이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새롭게 조합을 만들어서 붙여버리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이 기술의 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자, 우선 제한 요소부터 살펴보면요. 이 제한 요소라는 것은 이 박테리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지구상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난 생명체고, 우리가 초반에 20억 년은 이 지구상에 박테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어슬렁거리는 녀석들도 하나도 없었고 식물도 없었고, 그래서 박테리아만 20억 년 동안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도 상당히 오랜 진화를 거쳐서 박테리아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단세포 생물이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 특별한 박테리아의 기술 중에
한 모습을 이제는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박테리아니까 이 박테리아를 침입하는 여기 바이러스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박테리아를 침입하는 것을 보통 박테리오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테리오파지 이러는데 이거 바이러스의 일종이고요. 박테리아만 공격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고 바로 숙주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 여기 산에서는 자기는 핵산, DNA 아니면 RNA만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뭐 핵도 없고 소포 많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걸 침입해가지고 이 숙주, 여기서는 박테리아죠.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 살다가 또 박테리아를 죽이고 또 다른 박테리아로 가고 그러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박테리아는 당연히 어떤 면역 체계처럼 방어 시스템처럼 얘네들이 공격하면은 얘를 공격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하고 지금 여기에 파지들이 이런 식으로 도킹 해가지고요. 여기에 가지고 있는 DNA 또는 RNA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호스트에다가 집어 넣어서 많은 경우 여기다가 끼어 들어가게 해서 박테리아를 방해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박테리아 것을 다 이용을 하고 이제 한참 다 먹고 나서는 이것들이 빠져나와서 다시 박테리아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새롭게 이런 파지들을 이 안에서 많이 만들어서 또 다른 박테리아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박테리아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요. 이제 파지, 자기가 못 보던 이런 DNA가 나타나면은 이제 자기 DNA, 박테리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 DNA는 이제 메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메실레이스라는 효소를 해가지고 이제 염기들이 있으면 지금 정확히는 안 쓰겠습니다만 메실, CH3라는 것이 이것은 메실인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는 뭔가 변형을 시키는 거죠. 변형을 시켜놓고 이 상당히 이 정교한 전략인데요. 변형을 시켜놓고 그리고 여기는 이 공격자 것은 변형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자에 있는 DNA를 잘라냅니다. 조각을 내서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붙은 DNA를 공격하는 효소가 리스트릭션 엔자임인데 보통 4 내지 8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이 절단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제한 효소라는 것이, 그러니까 효소니까 이 큰 덩치가 있어가지고 이 공격자의 DNA 가서 이렇게 보고 나서 이런 스캐닝을 해서 이런 특정 염기 서열이 있으면 글로 가서 그것을 가위로 뚝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공격 못하게끔 아주 스마트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지금 연구자들은 바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자르는 것을 이용을 해서 바로 리콤비넌트 DNA 테크놀로지에 쓰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다 메실기가 좀 안 붙어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다가 잘라서 자르는데, 사람 인슐린진을 자르는데 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보면은요, 리스트릭션 엔자임 중에서 가장 처음에 발견된 것이 우리 GAATTC, 이것이 또 뭐 상대적인 가닥이 뭐겠습니까? CTTAAG겠죠. 여기 뭐 염기 서열이 쭉 나타내고, 그래서 이것은 ECO R1이라는 제한 효소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제한 효소 종류고요. 이코아라는 이콜라이, 우리 앞으로도 많이 얘기 나올 텐데, 이콜라이, 이것은 우리가 대장균입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이 대장균에서 나온 효소인데, 이 효소는, 이 크다 효소는 아저씨라고 얘기했죠. 쭉 스캐닝을 하다가 바로 요 염기 서열을 보게 되면은 여기 가서 이런 식으로 잘라버립니다. 자르는 것도 묘하죠. 이런 식으로 뚝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자른 모습을 보게 되면은 G하고 C,
A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 다음에 잘라지고 난 다음에 이쪽 가닥을 보게 되면은 G 하게 되고 C, 그 다음에 A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절단을 가위로, 정말과야 아닙니다. 절단을 시켜 나가게 되고요. 뭐 수백 종의 서로 다른 제한 요소가 있고, 이거 우리 실험에 어떻게 사용되느냐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이것을 파는 회사들을 통해서 사가지고 여러 제한 요소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가령 사람의 다른 유전자들을 박테리아로 들어오게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기술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박테리아에서 크로모솜이 있고요. 그래서 박테리아에서 원형 DNA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끼리 복제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플라스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운반체로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뭐 어떤 운반체에다가 택시죠. 어떤 유전자를 담아서, 외부의 유전자를 담아서 이 플라스미드 안에다가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박테리아에 다시 들어오면은 바깥으로 나가고 들어오고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 플라스미드가 가지고 온, 택시가 가지고 온 손님인 가령 사람의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박테리아랑 같이 섞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플라스미드를 이렇게, 이것은 실험실에서 바이알 작은 튜브, 실험실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튜브에다가 박테리알 플라스미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코아란 효소를 살짝 처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르겠죠. 저 여러 개도 자를 수가 있는데 딱 지금 하나만 자르는 과정을 보게 되면, 자르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죠. 이런 식으로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형이 더 이상 원형이 아니죠. 플라스미드가 쭉 잘라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올에다가 또 이제 실험실에서 사람 DNA를 잘라다가 어떻게 이코아란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인슐린진이라고 칩시다. 인슐린진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코아란이 항상 이렇게, 이코아란이 여기에 자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이코아란 이런 제한 요소를 못 쓰고 다른 제한 요소를 써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그렇다라고 우리가 가정하에서 실험하는 것입니다. 잘라 놓으면은, 그러면 인슐린진이 이코아란으로, 여기가 이코아란이니까 여기에 바깥에 시퀀스가 바로 이코아란도 어디 잘랐으니까 끄트머리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끄트머리가 이것이죠. 이거 사람의 인슐린진이고요. 그래서 이 끄트머리가 여기에 지금 AATTC, G 뭐 이렇게 되고, 여기에 또 이런 것이 있게 되니까 이제 박테리알 DNA도 같은 요소로 잘랐기 때문에 끄트머리가 같은 거겠죠. 같은 거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 끄트머리에서 온 AATT가 여기에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엔 TTAA가 여기에 붙고요. 여기서 이 가운데, 그래서 우리 인슐린 유전자가 가운데에 끌어들어올 수가 있겠죠. 끌어들어오고 나서 아까 우리 복제할 때 얘기했지만 이거를 실링 하는 데서는 우리 라이게이즈라는 것이 접합 효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 개 서로 다른 유전자가 가서 상보성에 의해서 AT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아닐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닐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 효소 없이 상보성에 의해서 이것을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있던 이거랑 실링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실링 하는 것을 라이게이스가 돼서 이걸 접합을 시켜 놓는 거죠. 접합을 시켜 놓으면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플라스미드였고, 이것이 사람의 유전자였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접합이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미드에 사람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접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거를 이콜라이 박테리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콜라이는 일생이 라이프 타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하니까 하룻밤만 키우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콜라이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들 DNA가 복제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DNA가 생기고 거기서 많은 인슐린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들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요, 우리 DNA, 이 클로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클로닝이라는 것은 똑같은 개체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닮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코 박테리아를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것은 분자생물학 DNA를 다루는 연구실에서 특히 이콜라이를 많이 다루는데요. 여기에다가 플라스미드에다가 어떤 외부에 공부할 이런 유전자를 집어넣고 이콜라이를 에다가 집어넣고 나서 이거를 이콜라이를 키우면은 똑같은 DNA가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똑같은 DNA가 늘어나는, 똑같은 유전자, 똑같은 DNA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바로 DNA 클로닝 테크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DNA 클로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DNA 클로닝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운반체, 그냥 DNA를 잘라가지고 그냥 이콜라이에다가 막 집어넣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플라스미드에 담아서 택시에다 태워가지고 우리 박테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박테리아에서 복제도 되고 단백질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한 요소, 접합 요소를 통해서 붙였다, 띄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 조금 복잡한데 저희들이 이런 그림을 좀 우리 한국말로 돼서 그림을 좀 다시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외국에서 우리 쓰도록 허락을 받아서 쓰는 그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어가 조금씩 남아 있는데요. 영어가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우리 내용은 우리 설명을 통해서 쉽게 들어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foreign DNA. 아까 얘기했던 이것은 뭐 외부, 사람, 식물 다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사람 DNA라고 치고요. 여기에 어딘가 인슐린 진이 있겠죠. 잘라봤더니 여기에 지금 인슐린이 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끄트머리가 여기에 이코알안 제한 요소로 잘랐던 그 끄트머리가 여기에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코알안으로 잘랐으니까 그래서 이 운반체 플라스미드가 보이는 것도 같은 효소로 잘라야지 서로 아닐링 상보적 결합을 할 수가 있는 끄트머리가 생겨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플라스미드를 이런 식으로 잘라서 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라스미드에서는 아주 연구하기가 좋게끔 여기에 락지라는 진이 있어서 락지 진이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잘라서 여기에 이제 인슐린진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이에. 그러면 락지진, 이거는 망가지겠죠. 락지진이 있으면은 이제 푸른색, 블루색 락지진이 있으면 이 푸른색을 이제 푸른색 콜로니를 이런 아가라는 플레이트에서 자라게 해보게 되게 되면은 푸른색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다 인슐린 유전자가 제대로 들어가서 이것이 제대로 삽입이 돼서 들어갔다면 도대체 락지가 지금 다 진이 망가진 거죠. 인슐린 진에 의해서. 망가지니까 푸른색이 안 나겠죠. 푸른색이 안 나니까 안 나는 것이 하얀색입니다. 하얀 색깔만 봄으로 해서 제대로 들어갔구나. 인슐린 진이 제대로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락지가 우리가 망가지면은 흰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여기에 앰프슬린, 항생제 또 이런 항생제 저항성 이런 지역도 이런 플라스미드에다가 만들어 놔서요. 이런 것들이 아예 없으면은
이 자라지도 못하게끔 여기에 플라스미드가 없으면은 이 저항성 유전자가 없으니까 이 박테리아를 항생제, 암피실린이 들어가 있는 항생제 배제에다가 키우게 되면 박테리아가 죽겠죠. 그럼 여기에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면서 흰색을 띤, 그러니까 휴먼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인슐린 들어가 있는 것을 흰색 유전자를 여기에 이렇게 찍어다가 이쑤시개 이런 걸로 찍어다가 그거를 이콜라이 접종을 하게 되죠. 이 자라는 배지에다가. 그리고 밤새도록 키우게 되면은 바로 그 DNA 클로닝이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DNA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 과정이 여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항생제 쓰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예 중에서 편리하게 연구하기 위한 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제한 요소랑 접합 요소를 써서 재조합을 시켜서 바로 플라스미드라는 운반체를 가지고 이콜라에다가 집어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당히 이제 이런 방법들은 많이 이용이 돼서 지금 상당히 일반화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1978년도인가 이런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생기고, 바로 이 무렵에 유전공학이라는 말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공학적으로 유전자를 이렇게 공학적으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서로 재조합 이런 식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인슐린도 얻게 되고, 인슐린만 얻겠습니까? 원하는 어떤 물질도 박테리아가 잘 자라니까 어떤 경우는 식물에서 자라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재조합 기술을 써가지고, 그래서 유전공학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각광받은 시절이 1978년 이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서 정말 이제 생명과학이 어떤 공학적인 산업과 밀접한 어떤 기업의 형태로 띄게 되는 이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좀 여러분들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유전자 재조합, 벌써 여기서도 용어도 많고 속 내용도 그러고요. 이게 자꾸만 좀 건너뛰면은 여러분들 정말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복습 좀 하셔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은, 이제 우리 일장이 DNA 부분들이 아마 가장 힘든 분야일 것 같은데, 요 고비만 넘어가면은 2장부터는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만 좀 잘 좀 이해하시도록 정말 미리 잘 복습도 좀 하시고 예습을 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여기서 DNA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DNA가 제대로 이해가 되면은 생명의 정말 모든 것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